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농촌에서 새롭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 아마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귀농귀촌에 실제로 성공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최근 조사 결과 귀농이나 귀촌을 한 사람 10명 중 6명이 자신의 귀농귀촌을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들 중 4명은 마을의 리더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완주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박천환 씨. 일본에서 친환경 오리농법을 배우고 돌아와 지난해 이곳으로 귀농한 그는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채소를 길러가지고 로컬푸드 매장에 지금 물건을 납품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많이 올라가면은 이제 차츰차츰 돈을 늘려나갈 생각이거든요. 벼농사뿐 아니라 갖가지 채소를 재배해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는 천환 씨. 그는 마을에서도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그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 총무를 맡고 있어요. 어르신들이랑 어울리면서 모시가구 농가 친환경 그 인증 업무라든가 그런 걸 다 담당을 하고 마을 주민분들은 좋아하셔요. 젊은 사람 들어오면 아무래도 훨씬 더 좀 활기도 살아나고. 이제 귀농 1년 차지만 50여 가구가 참여하고 있는 친환경 농사단체의 리더로서 마을의 새로운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환 씨처럼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최근 농촌진흥청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함께 귀농귀촌인 1,039명의 동의를 받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귀농귀촌인 정착 실태 장기 추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 귀농귀촌인 10명 가운데 6명이 자신의 귀농귀촌에 대해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10명 중 4명은 청년회 같은 마을 모임이나 마을 개발 활동의 리더로 활약 중인데 특히 귀농귀촌 후 정착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마을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또 있습니다. 조사 대상 귀농귀촌인은 기존 농업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젊고 다양한 분야에서 학위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50세 이하의 귀농귀촌인의 비율이 37.9%에 달했으며 학위나 자격증을 보유한 비율은 59.7%에 달했습니다. 새로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마을의 리더로서 활약하는데 젊은 나이와 학력이 밑거름이 된 셈입니다. 또한 최근 귀농귀촌인들은 농촌으로 이주하기 전 긴 준비 기간을 뒀으며 평균 118시간 이상 관련 교육과정 이수를 착실히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귀농귀촌 100시간 교육을 받고 귀농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귀농을 해보니까 그 귀농귀촌 100시간 교육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길고 더 철저하게 하시면 특히 정착 기간이 길어지면서 농업과 다른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영농 전업은 2014년 49%에서 2018년 44.8%로 감소한 반면 겸업은 2014년 27.9%에서 2018년 35%로 늘었습니다. 농산물 가공이나 관광, 체험, 숙박, 식당 등으로 경제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소득을 높여가고 있는 겁니다. 농촌에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제 귀농귀촌인들이 그 자신의 그 전문성이랄지 경험들을 살려서 그 마을에서 봉사하시고 섬기고 그런 활동들이 그 마을 활력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귀농귀촌인들은 정착 과정에서 여유자금 부족과 영농 기술 습득, 생활 불편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0명 중 1명은 영농 실패 등의 원인으로 역귀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사회의 일원으로 잘 정착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정부의 귀농귀촌 통계가 조사기관에 따라 제각각이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의 차이가 너무 커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5.1대 19.7. 귀촌한 사람이 농업에 뛰어드는 비율을 조사한 건데 농촌진흥청의 통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가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농진청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함께 5년간 추적 조사한 귀농귀촌인 정착 실태에 따르면 귀촌인이 농업에 뛰어드는 비율은 점차 증가해 조사 마지막 해인 2018년
조사 대상 귀촌인의 3분의 2인 65.1%가 영농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농식품부가 내놓은 통계는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지난 3월 농식품부가 발표한 2018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귀촌 가구의 19.7%만이 귀촌 후 5년 안에 농업에 종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조사는 명칭만 다를 뿐 귀농귀촌인의 현황과 소득 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한데 통계 수치에 큰 차이가 나면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농업에 종사한다는 답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농진청 장기추적조사에선 응답자의 농업 종사 여부를 농업 생산을 통한 소득이 있느냐는 질문에만 의존했는데 농식품부의 실태조사에선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까지 조사하면서 보다 촘촘해진 기준에 응답자 수가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의아한 수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농진청과 농식품부 조사 모두 귀농귀촌인의 비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농진청 장기추적조사의 조사 대상 1,039명 가운데는 귀농인이 51.1%, 귀촌인이 48.9%라고 나와 있습니다. 농식품부 실태조사에서도 조사 대상 2,507가구 중 귀농 가구가 50.1%, 귀촌 가구가 49.8%를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귀농귀촌인의 비율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6월 발표한 2018년 기준 귀농어 귀촌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귀농귀촌한 49만 330명 가운데 귀농 인구는 17,856명으로 3.6%에 불과합니다. 조사 대상 표본을 임의로 설정했다고 해도 국가통계인 통계청과 비교하면 비율 차이가 어마어마해 농식품부와 농진청 통계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농진청과 농식품부 통계의 간극이 큰 데 대해 농식품부 측은 조사의 표본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의 귀농귀촌 실태조사는 2013년에서 2017년 중 귀농 또는 귀촌한 이들을 대상으로 했고 농진청의 조사는 2014년 당시 귀농 귀촌해 있던 이들을 대상으로 해 귀농귀촌에 뛰어든 시작 연도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특정적인 개인들을 5년간 장기 추적 조사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랑 실태 조사는 완전히 별개예요. 내용이라든지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와요. 전문가들은 농업 통계는 국가가 농업 정책을 세우는데 바탕이 되는 자료인 만큼 귀농귀촌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7월 하순부터 비가 수시로 내리면서 여름 과일 시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요 과일 경락값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잦은 비로 품위 관리가 어려운 데다 장마철 과일은 맛이 없다는 인식이 강해 소비 심리가 위축된 영향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예년이라면 반짝 숙수를 누릴 복숭아와 수박 같은 여름 과일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 여름 과일 경락값만 봐도 모두 내림세입니다. 지난 1일 그레이트 복숭아 4.5kg들이 상품의 평균 경락값은 1,326원, 15,000원대였던 지난해보다 34%가량 낮은 가격입니다. 후무사자두 5kg들이 상품의 평균 경락값도 13,347원으로 지난해 대비 45%가량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두 품목 모두 바닥 시세는 단돈 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산지가 느끼는 시황은 더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매시장 관계자들은 7월 하순부터 수시로 쏟아진 비를 여름 과일값 약세의 원인으로 꼽습니다. 비가 자주 내리다 보니 과일의 품위가 떨어지고 소비 심리도 위축됐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자두하고 복숭아가요, 기본적으로 그 강우에 되게 취약해요. 복숭아가 일단 유통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경도가 있어가지고 단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미 반입될 때부터 이제 물러져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일부 폐가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당도가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비를 맞게 되면. 그래서 시세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수박 시세도 좋지 않습니다. 가락시장에서 1일에 거래된 수박 상품 1kg의 평균값은 1,604원으로 지난해 대비 35%가량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날씨가 갤 때까지 최대한 출하를 늦추는 산지 유통민도 많습니다. 이 탓에 시장에선 조만간 출하를 밀어놨던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시세가 더 주저앉진 않을까 하는 염려도 나옵니다.
그나마 포도는 캔베럴리 상품 2kg에 7,957원으로 예년 수준입니다. 하지만 경매사들은 포도 시장 반입량이 줄어 그나마 가격이 지지되고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농협 가락 공판장에 따르면 포도의 7월 가락 시장 출하량은 1,563톤으로 지난해 대비 20%나 감소했습니다. 도매 시장과 소비지에선 과일 시장이 살아나려면 날씨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예, 여름철 과일 같은 경우는 날씨의 영향으로 해가지고 매출의 차이가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비가 계속 주말 위주로 오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비가 오게 되면 당도도 떨어지고 품질도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잦은 비로 과일값이 신통치 않은 이런 때일수록 선별을 철저히 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지난해 국내 소비자의 한우 고기 선호도는 하락한 반면 외국산 쇠고기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해 한우 판매가 작년보다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한우 소비 촉진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최근 2018년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의 한우고기 선호도가 전년 대비 5.2%포인트 하락한 반면 외국산 쇠고기의 선호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우고기는 소비자 선호도가 67.4%로 가장 높기는 했지만 전년 대비 선호도가 낮아진 겁니다. 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보면 호주산은 23.2%, 미국산 3.6%로 지난해보다 각각 4.7%포인트와 0.7%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 특히 가구별 쇠고기 1회 평균 구매량은 미국산이 1,135g으로 가장 많았고 호주산 1,055g, 국내산 유구고기 633g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우고기의 평균 구매량은 591g으로 미국산 구매량과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한우고기 판매가 점차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2019년 한우고기 소비에 대한 전망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한우고기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한우고기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한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55%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소득이 줄거나 식구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도 각각 15.1%, 14%에 달했습니다. 오랜 경제 불안과 1인 가구의 증가가 한우고기 소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소비자들이 한우고기를 구매할 때 주로 대형 할인점을 이용하고 이때 가격 할인 판촉 행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이 한우고기를 살 때 가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입니다. 특히 가구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등급은 원 플러스 등급으로 나타나 앞으로 원 플러스 등급 위주의 가격 할인 판촉 행사를 할 경우 판매 촉진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외식 메뉴로는 한우고기를 먹는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대부분 갈비집 등 한식 일반 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식당을 정할 때 가장 고려하는 점으로 맛과 가격, 그리고 거리가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한 곳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우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정확하게 분석해 그에 맞는 소비 촉진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기도에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이 최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도내 25개 시군에서 활동하게 될 원산지 표시 감시원은 앞으로 6개월간 농축수산물 판매점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의 올바른 표시법을 홍보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앞서 감시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감시원들에게 일일 최대 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여름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수의사의 진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영세농가와 유기동물보호소 등을 대상으로 무료 가축진료 봉사활동에 나섭니다. 이번 행사에는 진료 수의사 148명과 지역 축협,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총 310명이 참여해 각기 3팀으로 나뉘어 진료와 소독 검진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또한 도는 긴급 방역비 8천만 원으로 면역 증강제와 미생물 제제 등 가축 농가에 필요한 약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오는 8월 20일까지 주민센터를 통해 2019년 하반기 지역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융자의 규모는 1,800억 원으로 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업인과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단체나 법인이면 누구나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한도는 영농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농어가는 300만 원 이상 1억 원까지, 생산자 단체 및 법인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사과 외성대목 품종의 우량 건전묘를 생산할 수 있는 조직배양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사과 외성대목 조직배양 기술은 사과나무의 키를 작게 하는 외성대목의 생장점을 배양해 최적의 조직배양 배지를 만드는 기술로 바이러스 감염이 없는 건전한 식물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써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과 외성대목 무병묘의 생산량을 늘리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네, 과거 쌀이 부족할 때 요긴한 식량이 되어준 곡식이 있죠. 바로 보리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근래 보기 드문 대풍으로 공급이 과잉되면서 농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보리에 어떤 다양한 효능이 있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이현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오늘 소개해드릴 제철 먹거리는 바로 보리입니다. 보리 하면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엔 웰빙 먹거리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리를 섞어 먹으면 건강에 아주 좋고 소화가 참 잘 돼요. 요즘 햇벌이가 많이 나오는데 뭐 다이어트에도 좋고. 과거 쌀이 귀하던 시절 고마운 먹거리가 됐던 보리. 그런데 보리라고 해서 다 같은 보리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보리는 크게 껍질이 분리되는 쌀보리와 분리되지 않는 겉보리로 나뉩니다. 전분 함량이 80%인 쌀보리는 밥으로 해먹거나 각종 가공식품에 쓰이고요. 흔히 맥주보리라고 하는 겉보리는 말 그대로 맥주 만들 때 주로 사용됩니다. 과거 쌀을 대체하는 먹거리로 여겨졌던 보리는 다양한 효능이 입증되면서 건강 먹거리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에 도움이 되는 건 물론이고 항산화 효능이 있어 노화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보리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비타민 E 성분인 토코트리에놀이 함유되어 있어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능이 있어 당뇨 환자가 먹기에 좋은 음식입니다. 또 최근에는 새싹보리가 다이어트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새싹보리는 파종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 10에서 20cm로 자란 보리 어린잎입니다. 새싹보리는 해독 다이어트에 효과가 뛰어나 내장 지방을 빼고 체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보리. 주로 밥으로 지어 먹거나 빵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죠. 여기에 또 볶은 보리를 차로 끓여내면 여름철 갈증 해소에 최고입니다. 집에서 손쉽게 보리차를 끓일 수 있는데요. 겉보리를 약불에 껍질이 탈 듯 말 듯한 정도로만 볶은 후 팔팔 끓는 물에 넣고 중불로 끓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보리를 수돗물에 넣어 끓이면 볶아낸 보리가 여러 중금속 등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한 번 끓인 보리는 다시 사용해선 안 됩니다. 보리차는 또 소화가 잘 되게 도와준다고 하니 여름철 온 가족 건강도 지킬 수 있겠죠. 이번엔 보리 고르는 법 알려드립니다. 곰팡이나 묵은 냄새가 없고 최대한 투명하며 또 나달이 깨지지 않고 탱탱하게 살아있는 보리가 좋은 보리입니다. 좋은 보리를 골랐다면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하겠죠. 보리에 물을 부어 하룻밤 불린 다음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빼냅니다. 건조 과정이 충분하지 않으면 보리가 썩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벌레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보리를 실온에 오래 놔두면 냄새가 나고 맛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보리를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선 한 번 볶은 뒤 밀봉해 냉장고에 넣어두면 좋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